자, 이틀 동안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말은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중개사무소 관리에 관한 내용, 중개사무소 설치, 그죠? 예, 그 다음에 겸업, 그 다음에 고용인 인장 등록, 뭐 이런 내용 했었죠? 예. 제목을 들어보니까 좀 한 것 같죠? 예. 그 중에서 겸업이 있습니다. 겸업은 한번 복수해 볼게요. 겸업. 중개업 이외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말만 한 게 맞네. 공부를 안 하고 막 말만 막. 그죠? 이게 쉽게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는 바로 시험 치러 가야 된다는 뜻인데. 일단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연인이죠. 여러분입니다. 자기 취득할 거죠. 그 다음에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뭐라 부릅니까? 나중에? 그냥 기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라고 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걸 다 구분하셔야 돼요. 종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중개업에다가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인으로서 자격증은 없지만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네, 부칙상의 개업이죠. 이 부칙상의 개업은 무슨 업무를 못합니까? 경공매 업무를 못하죠.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세 번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등록했다 그러면 법인인 기업이 되는 거죠. 자, 이 법인인 기업이 이제 단독으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중개업에다가 뭐 몇 가지 업무? 6가지. 그렇죠. 6가지 업무밖에 못합니다. 이 6가지 이 업무가 우리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예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했죠. 자, 그 첫 번째 업무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라고 돼 있어. 그렇죠. 임대 관리가 딱 명시됐기 때문에 상업용 건축물 임대라고 하면 나오면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상업용 건축물 관리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러니까 관리가 나오면 안 되고 관리 대행이 나와야 돼요. 대행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관리는 관리 사업을 하는 거고 관리 대행은 대행 수수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행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하면 되는 업무죠.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업이라고 적어 놓으면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예, 할 수 있는 업무에다가 업을 붙인 거는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업무.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잖아요. 상담을 해주려잖아요. 컨설팅.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니까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랑 건축물. 건축물에는 어떤 건축물 말합니까?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해주라잖아요. 상담. 예, 부동산 토지 이용업, 뭐 개발업, 거래업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상담의 주체, 상담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일반인도 되고 개업도 되고 소속도 되고. 예, 법에 누굴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반드시 누구 대상? 개업이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 정도 보고. 네 번째가 부동산이고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 되겠죠.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하면 안 되죠. 예, 분양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상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토지의 분양 대행은 할 수 없는 업무다. 다섯 번째,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죠. 소개입니다. 그죠? 소개 등 주거인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래요. 소개, 알선. 직접 법인은 도배업체, 이사업체 운영 못하고 뭐 용역업체도 운영 못하죠. 자, 용역의 제공이라고 나오면 할 수가 없는 업무예요. 용역 제공은 용역을 하는 거니까. 네, 기출 지문이고. 자, 마지막의 업무가 뭡니까?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그렇죠. 이제 이게 경공매 업무죠. 이걸 누가 못한다고요? 부칙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인이 아닌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인 거지. 그렇죠? 예. 자, 그 중에서 이 경공매 업무 중에서 등록해야 되는 업무가 있죠. 뭐 어떤 업무입니까? 등록해야 되는 업무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 요걸 하려면 이제 법원에다가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업무, 요 한 가지 업무만. 자, 그래서 경공매 업무까지 해가지고 이제 업무 범위, 경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뭐 했다는 거 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이거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 할 수 있는 업무냐, 할 수 없는 업무냐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147페이지입니까? 147페이지에 보면은 휴업 폐업이 있어요. 이 휴폐업도 여러분들 거기 147페이지에 제목 옆에 보면은 뭐 여러 번 나왔다 돼 있죠. 32회, 31회 쭉쭉 30회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휴폐업에 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휴업이 뭐예요? 휴업이 쉰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폐업은요? 네, 문 닫는다, 일을 안 한다, 그만둔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휴폐업 관련해 가지고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신고의 의무. 자, 신고. 보통 우리가 신고를 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뭐 신고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고 공부를 그렇죠 뭐 안 했으니까 생각날 누가 있나 그지? 신고하는 거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사무소 이전 신고 생각납니까? 언제까지 신고하죠? 그냥 10일 이내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 되겠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 고용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합니까? 고용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까지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신고하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하고 그죠? 그 다음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다 사후 신고예요. 하고 나서 신고하죠. 근데 이제 휴폐업 관련해 가지고는 무슨 신고냐면은 결론적으로 사전 신고예요. 사전. 미리 신고해야 돼요. 미리. 휴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미리 신고해야 돼요. 폐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미리 신고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부분하고 틀린 점이니까 이게 주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목 옆에 여기다 보면 사전 신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경우 신고하냐면 네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몇 월을 초과하냐면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3월도 좀 중요하겠죠. 숫자니까 3월. 그렇죠? 2월 하면 당연히 틀리겠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초과예요. 초과. 초과란 말이 더 중요하죠. 초과란 말은 3월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3월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초과는? 안 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건 못 가르칩니다. 초과는 3월을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하는 거 신고한단 말은 3월까지는 신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3월까지는 그냥 놀면 돼. 3월까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등록관청에 말 안 하고 그냥 놀면 되고 3월 하루서부터 3월 하루 휴업하고 싶다. 그럼 신고하러 가야 돼요. 3월 초과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 이번에 뭐라 나왔냐면 32회 때 3월에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당연히 3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잘 못 들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 더, 특별히 내가 울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동네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그냥 넘어가요. 울산은 뭐 과자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사과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특별히 한 번 더. 3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 틀린 거 알 수 있겠죠? 이상이 뭐예요, 이상이? 3월을 포함하잖아. 우리 보면은 3월을 포함한
3월까지는 신고 안 됐으니까 3월 포함시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3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틀린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이상인지 초과인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요거랑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뭐냐면 개설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해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3월을 초과하도록 지금 업무 개시를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신고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했는데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돼요. 같은 거지. 결국 같은 거잖아요. 3개월 초과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이 말이잖아. 결과적으로. 그렇죠? 밑에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폐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 번째는 휴업 신고를 한 업무에 대한 재개 신고겠죠. 이때의 재개 신고는 당연히 휴업 신고를 한 업무에 대한 재개 신고를 말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개 신고할 필요 없잖아. 맞잖아, 그죠? 휴업 신고도 안 했는데 재개 신고를 뭐 하려고? 등록증도 나한테 있는데 그대로. 자, 네 번째, 기간을 변경하고 싶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 휴업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입니다.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게 또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고자 하는을 한 글자로 바꿔보세요. 뭡니까? 할입니다. 할. 그렇죠. 할이에요. 할 경우예요. 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틀렸어? 한 경우 나오면 틀렸어요. 3월 초과 휴업 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아니, 잘 봐야 되니까 3월 초과 휴업은 맞잖아요. 근데 끝이 한 하면 틀린 거라니까. 하고자 나오든지 아니면 할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니까요. 시험지 나왔었어요. 할은 맞는데 한은 틀렸습니다. 한은 사후 신고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한 글자 한 글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우리는 꼼꼼하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보니까 휴업하고 폐업인데 휴업 폐업은 일단은 신고서를 가져가야 돼요. 신고서라고 하는 것은 휴업 신고서, 폐업 신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장에다가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제목이 4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가져가고 일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일을 안 할 거죠. 등록증을 가져가야 돼요. 등록증을 가져가는데 원본을 가져갑니까? 4번을 가져갑니까?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이에요. 등록증을 가져가야 되니까 무슨 신고만 가능하겠어요? 예,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방문 신고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방문 신고만 그러면은 방문 신고만 가능하는구나 이 말이지. 그럼 무슨 신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 신고는 안 됩니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개랑 기간 변경은 신고서만 작성해요. 그러니까 방문도 해도 되고 전자문서야 신고해야 된다. 전자신고해야 된다. 이래 보시고 방문 전자. 자, 그래서 저는 제일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암기하고 있으면 지문을 딱 봤을 때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휴업 기간이에요.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에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그 휴업할 수 있네, 그죠? 3월 초과해서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고 휴업하면 돼, 6월까지. 근데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6월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죠. 두 번째,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냐면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에요,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 결과적으로 질병이 낫다고 해가지고 휴업이 되는 게 아니라 6월 초과가 요양 가야 돼요. 요양. 질병은 다 있어요. 아픈 사람 뭐 안 아픈 사람 있나 지금 뭐. 질병은 다 나는데 요양병원 가야 돼. 요양.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입니까?
군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된다. 학교.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세 가지가 원래 이제 작년에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명시가 딱 돼 있었어. 이것 말고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유효를 초과할 수 없는데, 요양, 입영, 유효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 입영, 취약에 한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이유만 해당이 되었을 때 유효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 그게 맞다면. 근데 이제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딱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한정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32회 때 나왔다는 지문이. 꼼꼼하게 봐야 돼요. 기타 부득이가 있어요. 있어. 그래서 등록관청에 얘기하면 또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또 신고 유월 초과 해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요양, 입영, 취약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임신이 들어가요. 임신이. 그다음에 출산이 들어가요. 명시적으로 명시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의 경우에도 유월 초과 휴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5가지가 된 거지. 요거 이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외워놔야 돼. 그래. 자, 당연히 계속 이런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월초과 휴업하면 그는 위반한 거죠.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미리 신고 안 하면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무를 아셔야 돼. 제재는 암기법을 통해서 이제 갖다 붙이면 돼요. 제재가. 자, 휴업, 폐업에 대해서 여기까지 2가지만 아시면 돼. 자,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거기 147페이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자, 사전 신고라고 돼 있네. 그죠? 사전 신고. 자, 어떤 경우 신고하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3월을 초과하여 휴업 적어놨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 여기 밑줄 꽂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폐업. 자, 휴업하고 폐업에 대해서는 신고서에다가 그 밑에 줄이죠. 등록증 첨부라고 돼 있잖아요. 등록증 원본 첨부하겠죠. 신고서 플러스 등록증이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줄 보면은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방문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동그라미 4번 휴업 같은 경우에는요.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원래 질병으로 한 요양을 적든지 요양을 하든지. 자, 그 다음에 입영, 징집으로 한 입영, 취하 뭐라 적어놨어요? 공무라고요?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자, 그리고 임신 출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죠 지금? 예. 이 책은 여러분들 이 책은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하지만 학원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걸로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정사항이 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 책. 이 책이 반영이 충분히 돼야 될 시간이 반영돼야 될 사항들인데 안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지. 예. 하여튼 좀 그래요. 책이. 그렇죠? 예. 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뭐 하여튼 임신 출산을 적어놔야 되겠구나. 그죠?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고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이게 뜻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분사무소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별로 이렇게 휴폐업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안 가져가고 뭘 가져가겠어요? 신고 확인서라고 있잖아, 그죠? 그걸 이제 첨부를 한다 그래 보시면 돼. 자, 재개 신고를 볼게요. 재개 신고 두 번째 줄. 재개 신고서가 있겠고, 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 이 말은 방문도 가능, 방문도 되고 원래 방문되고 전자문서도 된다 그 뜻이잖아요. 이 무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이거 중요한 말인데, 자 휴업 신고를 하면은 등록증을 가져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재개 신고를 하면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하면 등록관청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해라고 돼 있어? 즉시 반환.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거의 잘 나오는 지문인데 즉시 반환이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오면 틀렸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지체 없이가 많았잖아. 계속 거의 다 지체 없이예요, 웬만하면. 근데 이 부분이 즉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통 옳은지 물어보는데 예, 틀리게 나오려고 하면 지체 없이 나오면 틀렸습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즉시 반환. 그러니까 즉시 반환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 지체 없이는 그럼 옆자리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그럼 뭐 뒤에 뭐 대기석에서. 즉시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즉시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주는 거고, 지체 없이는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그만큼 즉시가 빠르다는 얘기지. 되겠죠? 어떻게 말로 표현 안 됩니다. 그거는 지체 없이 즉시는 다 바로 주는 거예요. 둘 다 바로 주는 건데 즉시는 이게 좀 빨리 동작을 좀 빨리. 지체 없이는 약간 머뭇거리면서 그래 준다. 이런 생각하십니다. 하여튼 기억을 해야 돼요. 즉시 반환이 빨리 받아서 빨리 걸고 일을 해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네. 즉시 반환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기간 변경 신고 첫 번째 줄에 변경 신고서. 변경 신고서 작성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방문도 된다 그 뜻이죠. 자, 위반시 제재가 있고 오른쪽에 제재네, 그죠?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거기까지 보고 하여튼 휴업 기간하고 그다음에 신고 의무 저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중개 업무상의 의무 156페이지 기본 윤리가 먼저 나왔네, 그렇죠? 기본 윤리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기본 윤리. 자, 기본 윤리가 원래 2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죠? 먼저 실어나온 것 같은데 기본 윤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윤리. 주체가 중요하다. 첫 번째, 품위를 유지해야 되겠다. 누가 이 품위를 유지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랑 소속 공인중개사. 그렇죠. 이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막 우리 이제 뭐 밤에 막 늦게까지 막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면 안 돼. 너무 품위가 떨어져. 이 사람들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개업 및 소속. 그럼 중개보조원은요? 중개보조원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중개보조원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중개보조원은 우리 법상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 여기다가 중개보조원 같이 넣어버리면 틀린 지문 되는 거예요. 되겠죠? 두 번째,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주체가 누굽니까? 개업 및 소속 되겠습니다. 자, 개업 및 소속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님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지금 아파트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아버지가 팔아달라고 왔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고객님은요 마트에서 사는 거고 마트는 아니잖아 사실 인간적으로 롯데마트 사는 거고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은 더 어디서 부르는 거야 지금? 사장님, 자 좋다 사장님, 선생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공정하게 해야 돼요. 매수인 보고 매수인을 했잖아. 그래서 매수인 보고 매수인을 했으면은 아버지 보고는 매도인이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또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러면서 짜고 치는 거 아니가 그러면서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매도인은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렇게 부르든지 선생님이랑 똑같이 선생님 하든지 사장님이랑 하든지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결론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죠?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개업 및 소속. 그럼 세 번째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이 말이지. 비밀을 칠판이 좀 오늘 좀 칠판이 좀 뿌였네 그죠?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좀 느낌이 틀린데 내 눈이 뿌였나? 그건 아니죠? 칠판이 좀 오늘 색칠을 해놨네 하얀색으로. 그래요? 칠판을 갈아야 되겠네 지금 보니까. 칠판이 원래 좀 녹색깔인데 지금 하얀 색깔 돼버렸어요. 자, 글자는 보입니까 지금? 잘 안 보이죠? 자, 하여튼 좀 그렇네, 그렇죠? 저는 뭐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잖아요. 제일 뒤에. 자, 이 주어가 개업 등이에요. 비밀 준수는 개업 등이에요, 주어가. 자, 그럼 개업 등이다 그러면은 몇 명 있어요? 네? 개업 등 하면 몇 명 있어요, 안에? 총 5명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 개업. 두 번째는 소속. 세 번째? 보조원. 네 번째? 임원, 사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5명. 다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업 등이라면 개업, 소속, 보조원, 임원, 사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개업 안에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부칙사인 개업, 법인인 개업. 자꾸 부칙 따로 얘기하면 안 돼, 여기서.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개업 등은, 그러면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다 내. 자, 비밀을 지켜야 된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업무상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전문직으로 이제 종사하는 사람, 우리 의사나 아니면 그렇죠.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의사 같은 사람들은 그 환자의 비밀을 막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진찰하고 막 수술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럼 막 비밀을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점이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 안 되지 당연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예, 누설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누설 X. 당연하죠. 그럼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월요일인가? 예. 무덤까지 이렇게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무덤까지 맞지. 근데 이제 법에 무덤까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무섭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 뭐라 적어놨냐면 그 업무를 떠난 후 이 말이에요.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누설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그 말이죠.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걸 합쳐가지고 한 평생까지. 자, 하여튼 평생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근데 이제 막 또 말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 대나무 숲에 가야지. 여기 울산에도 대나무 숲이 있잖아. 다른 동네는 잘 없는데 울산에 또 천리 대숲인가 뭐 있죠? 천리 아니에요? 천리 대숲인 줄 알았네. 심리 대숲이에요?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저 옛날에 한번 여름에 간 것 같은데 좀 시원하더라고. 이게 소리도 막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 뭐 이상한 자전거 타는 데 있더만 뭐 자전거 이상한 차, 뭐 자전거도 아니고 뭐 타는 데 있더만 그 앞에,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얘기해야지.
거기에서 막 점이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 공개한 거예요. 비밀을 누설한 거야. 아시겠죠? 당나귀 기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 비밀 준수가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32회 때. 요게 단독으로 나왔어. 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비밀 준수 의무는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돼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죠. 그럼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이 비밀 누설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돼 있냐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불벌 처벌할 수 없다. 불벌죄.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가 비밀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노설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이었다니까요. 맞출 수 있겠지 이런 거. 맞추라고 낸 거지. 이런 부분 내다 보니까 이제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꼭 나와야 되는 부분을 이제 낼 문제가 이제 없었던 거지. 그래서 자, 요 세 가지의 기본 윤리 한번 밑줄을 꺼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기본 윤리 양가로 1번에 보세요. 품위 유지, 그 다음에 공정한 중개 의무, 주체를 잘 보세요. 밑줄. 개업 및 소속이다. 밑줄. 자, 이 개업 및 소속이 주체란 거죠. 전문 직업인이고 품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 개업 및 소속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해야 된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2번에 판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가 성간주의 의무라고 있어요. 방금 전 칠판에는 이제 성간주의 의무 안 적었잖아, 그죠? 네, 그거는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없고 판례에서 성간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그가 속하는 지위 등에서 어떤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주의 의무. 그래서 성간주의 의무는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2번에 가볼게요. 개업 등의 비밀 준수 의무. 자, 주체가 누구라고요? 개업 등이라는 사실. 그게 중요하고. 그 밑에 줄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누설하면 안 된다. 그 뜻이겠죠. 예외가 있어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기억 보니까 거래상의 중요 사항이다. 뭐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확인 설명 사항이다. 어떤 하자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거죠. 뒤에 넘어가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 의뢰인이 승낙을 했다. 승낙을 했으면 비밀이 아닌 거지. 당연히 얘기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안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는 타법상의 예외로서 두 번째 줄 국가기관이나 세무공무원의 어떤 뭐 조사 검사라든지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죠. 선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비밀이 아닌 것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제재가 있고요. 자, 2절입니다. 이제 중개계약이다. 중개계약이다. 중개계약. 여기서부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본격적인 이제 업무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중개계약. 자, 여기서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이 중개계약이요.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라 돼 있잖아.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그러니까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지 뭐. 그죠? 예. 의뢰인이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그럼 이 중개계약은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무슨 행위? 법률행위 되겠죠. 계약이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사실행위 아니고 사실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중개행위가 사실행위예요.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 그게 사실행위고 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라는 사실이에요. 법률행위.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두 가지는 서로 반대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이니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요거는 1대 다 방식이에요. 의뢰인이 여러 명의 기업한테 중개 의뢰를 하는 방식이지. 여러 명의 기업한테 중개를 의뢰한다 그러면 의뢰가 다소 불편하죠. 여기저기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 명의 기업한테 중개 의뢰하면 그 여러 명 중에서 누가 보수를 받습니까?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기업이 받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보수가 보장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론적으로. 물론 실무에서는 열심히 하겠지. 실무에서는 지금 인장도 다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자 살자마. 네. 근데 책임감 있게 중개 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론적으로. 계약서를 쓸 의무도 없어요, 일반 중개 계약서. 그러니까는 분쟁이 만약에 발생될 소리도 높겠죠. 안 썼잖아, 지금. 안 적어 놓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안 적어 놓으면 원래. 그러니까 모든 걸 적어 놔야 돼요. 말은 뭐 녹음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거를 해놔야지. 이게 말은 이제 끝난 거예요. 안 했다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도 높고 예방도 어렵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소송으로 초대장 뭐 이런 말도 이제 보통 있습니다, 이게. 자, 하여튼 근데 가장 널리 이용된다. 여러분들도 뭐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적자고 했습니까? 내가 의뢰한 내용을 적자고 안 했죠. 그냥 말로 그냥 팔아주세요 하고 끝났잖아. 그게 다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구두 계약이지. 보통 구두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표준 서식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표준 서식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 표준 서식을 정하여 개업으로 하여금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권장할 수 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표준 서식을 정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국장 알아두시고, 뭐 제자리에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권장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그 뜻이에요. 안 써도 된다 이 말이겠지, 개업이.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서식이 있습니까? 예, 14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법의 14호 서식으로 14번째 서식으로 이 일반중개 계약서라는 서식이 있다 이 말이지. 근데 개업공개중개사는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권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국장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안 써도 됩니다. 그 서식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 일반중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임의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자, 의뢰인이 자기가 의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씁시다 라고 개업공개중개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다. 개업공개중개사가 나는 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절할 수 있다.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다, 그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필수 기재사항.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본격적인 암기법이에요. 암기사항이 들어가요. 토건 입간공처럼 그렇게 암기사항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저번 주에 나눠드린 그 핵심 암기사항 정리했죠? 예, 그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항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읽고. 자, 이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죠. 요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식이, 미리 말씀드린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할 때 아무 종이에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종이에 써도 되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지에 써도 되고 뭐 신문지, 뭐 A4 용지 뭐 아무 때나 써도 돼요. 근데 이것만은 넣어라 그 말이에요. 작성할 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중개 대상 중개 대상 물건 있겠죠. 그 중개 대상 물의 위치하고 규모 두 가지, 위치랑 규모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위치랑 규모를 넣어야 돼, 두 가지. 요 위치 규모를 일단 기억해야 되겠죠. 위치랑 어디냐, 그 다음에 규모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얼마, 거래 예정 가격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세 번째, 그러면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개업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항목 있죠. 이 네 가지 항목은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네 가지 넣고 나머지는 뭐 안 넣어도 되고
필요한 것도 넣어도 되고 이 네 가지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제목을 알아놔야 돼. 먼저 제목. 이게 뭐라고요?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라고요. 네 가지. 그럼 외워야 되겠네. 자, 그럼 암기법이 있습니다. 자, 암기법은 자 보세요. 일반 중개 대상 물건 할 때 물이 있죠. 물. 거래 예정 가격 할 때 가가 있죠. 중개 보수 할 때 수가 있어요. 준수 사항 할 때 준이 있다고. 읽어버리면 물가 수준이 돼요. 물가 수준이.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암기법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돼. 암기해 놓으면 이제 바로는 안 되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좀 저절로 좀 암기가 됩니다.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물가 수준을 먼저 암기해야 돼. 물가 수준이라는 거를. 물가 수준이 뭐예요? 물가 수준이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하면 물가 수준.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 수준이 생각나면 아 물이 뭐지? 그러면서 가가 뭐지? 수가 뭐지? 준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수준을 먼저 기억합니다. 요거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요까지가 일반 중개 계약이다. 그럼 일반 중개 계약부터 한번 밑줄 꺼볼게요. 일반 중개 계약. 자 158페이지 보면은 중개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거 중개 계약은 뭐냐? 첫 번째 줄의 끝에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청약에 대해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한다?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업과 의뢰인 간의 계약이다. 이런 거죠. 이게 중개계약이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은 상사가 아니고 민사중개라고 되어 있고요. 낙성 분류식입니다. 합치만 있으면 돼. 분류식이고 유상 쌍무라고 되어 있고 임의적인 계약이다. 뭐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 계약 체계를 안 해도 됩니다. 임의적이다. 뭐 이런 거 내용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있죠.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 이 말이지. 위임 계약과 유사한 거죠. 위임이 아니고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 이 정도 보고 오른쪽에 159페이지에 일반 중개 계약 이것도 많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의의에 보면은 양가로 1번에 자 불특정 다수의 많은 기업에게 의뢰 여기까지 미적 긋습니다. 그러니까 1대 다 방식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형태 널리 이용된다. 자, 됐고. 그 다음 이번에 일반중개계약서 해가지고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 의뢰인이 의뢰 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줄에 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걸 넣어라 그 말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만약에 계약서 작성한다고 봤을 때 순서가 또 마음대로 돼 있죠. 이 마음대로 돼 있는 이거 자체부터 별로 다 안 좋아해요. 여기서 이 책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이 조문 순서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이 조문 순서가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조문을 그냥 만들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뭐 위치가 중요하고 규모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이런 순서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 원래 책을 적어 놓는 게 맞아요. 그게 공부하기 편하다고. 근데 지금 막 책을 좀 잘 만들 거라고 지 맘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물가 수준만. 물가 수준. 중개대상물의 위치, 규모, 물가,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준수사항 이런 식으로 물가 수준을 기억합니다. 물가 수준. 이걸 넣어라 그 말이죠. 이게 필수 기재사항이고요. 뒤로 넘어가서 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에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국장이 나와야 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되는 서식,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 어떻게 권장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 서식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래서 14호 서식으로 돼 있단 말이지. 그 14호 서식이 오른쪽에 있는 서식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서식의 기재사항도 과거에 좀 물어봤었어. 일단은 이번 순서에 넘어갈게요. 서식 기재사항 일단 넘어가고 자 1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전석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하고 반대가 전석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은 1대1 방식이란 얘기예요. 1대1. 1대1 방식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하나의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한테 보수가 어느 정도 보장됩니까? 자기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보수 받을 수 있죠. 보장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죠. 책임 중개를 기대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돼. 이 계약은요. 그러니까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면서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예방이 된다는 얘기 약간.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 반대. 그럼 첫 번째 1대1 방식이니까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이 돼요.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전속의 의무, 전속 개업이라 불러요. 전속 개업.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이면 전속 개업이에요. 되겠죠? 전속 개업의 의무는 4가지다. 첫 번째가 반드시 계약서를 쓰라고 했어요. 일반 중개 계약은 계약서를 쓸 의무 없어요. 요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죠? 근데 얘는 반드시 계약서 쓰래요. 쓰고 작성된 계약서가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래요. 세 번째, 의뢰받은 중개된 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번째, 업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되고 있는지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일정한 주기별로 통보해 주라고. 1대1이니까 아무래도 통보해 줘야지. 말을 해 줘야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자, 이 4가지가 누구의 의무라고요? 전속 개업이다. 전속 개업의 의무 4가지 생각나야 돼요. 쉽잖아요. 작성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정보 공개해야 되고 업무 처리 상황 통보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약서 작성은 그냥 아무정에 써도 되느냐? 이건 안 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는 아무정에 쓰라고 했잖아. 아무정에 써도 된다고 했지요. 필수기 이상 물가 수준만 놓고 아무정에 쓰라고. 일반 중개 계약은.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표준 서식, 법에 있는 표준 서식을 써야 돼요. 그 표준 서식이 몇 호냐? 15호 서식이에요. 이걸 안 쓰죠. 그러면 그거는 위반한 거예요. 의무 위반이에요. 법정 서식을 써야 돼. 거기에 있는 내용 고치면 안 됩니다. 거기 계약서에 있는 내용 있죠. 거기 고치면 안 돼요. 고치면 안 되는데 이제 합의해서 새로운 내용을 넣을 수는 있어요. 합의해서.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안 된다 이 말이지. 15서식을 반드시 써서 해야 되고 계약서는 몇 년 보존해라요? 3년 보존해래. 그러니까 정보 공개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뭐 팔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사물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소재지부터 해가지고 그 정보를 공개했는데 언제까지 공개하래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하래.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자, 어디다 공개하랍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국장으로부터 이제 설치 운영하는 이제 지정받은 사람이 하는 이제 운영하는 그 정보망을 말해요. 국가망을 말해요. 국가망, 사설망이 아니라 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이잖아요. 잘 보셔야 돼. 또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한 군데네. 그죠? 그러면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정보망 및 해도 되고 정보망과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면 틀린 거라고. 그것까지 잘 보셔야 돼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공개를 했어. 공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죠. 그러면 공개한 때에는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그것도 문서로 통보해야 돼. 문서로. 지체 없이 공개했다고 문서로 의뢰인한테 통보해야 되고. 근데 의뢰인이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비공개 요청을 하죠.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데만 공개해버렸다.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에는 2주일에 몇 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2주일에 1회 이상. 자, 이것도 다양하게 바꾸죠. 2주일에 1회 하면 틀렸어요. 이상 들어가야 되고, 2주일에 2회 이상 틀렸죠. 일주일에 2회 이상 틀렸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1회 이상도 틀렸네. 하여튼 2주일에 1회 이상을 기억하고 그것도 어떻게 통보 방법은 문서로 통보하래요. 문서로. 2주일에 1회 이상 통보하는데 통보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잖아요. 요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건 누구의 의무라고요? 전속 개업의 의무예요. 전속 개업의 의무.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의 의무가 있어요. 의뢰인의 의무는요, 첫 번째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위약금.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약속을 어겼잖아. 위약금이라면 약속 어긴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쉽게 말해 계약기간이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유효기간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렇죠? 근데 의뢰인이 이 전속기업이 하도 답답하게 하니까 다른 기업한테 가가지고 의뢰까지는 괜찮아요. 물어볼 수는 있겠지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유효기간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기업한테 가가지고 거래하면 안 되잖아. 의뢰까지는 괜찮아요. 의뢰했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가 돼버리면 안 되지. 왜?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기다려줘야지. 유효기간까지는. 계약기간까지는. 계약기간이 약속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잖아. 100% 어긴 거죠? 배신한 거지. 그러면 이제 얼마를 줘야 되냐면 최초에 지불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지불하여야 할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불하여야 할 이 말이지. 주기로 했던 거 있잖아. 예를 들어 200만 원. 그러면 그 2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줘야 돼요. 지불을 하여야 할 중개보수 전부예요. 100% 배신했으니까. 위약금 쪽으로 줘야 된다. 되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위약금 지불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 공인중개사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그러면 이 전속을 누가 데려왔어요? 상대방을 누가 데려왔어? 전속이 데려왔네. 전속개업이 일을 해가지고 이 상대방을 데려왔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전속개업을 배제한 거예요. 자, 전속개업을 배제했다는 얘기는 전속을 빼고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갖다가 네 글자로 얘기하면 저것끼리가 되는 거예요. 저것끼리 했다 그 말이지. 전속이 데려왔으면 전속하고 같이 세 명이서 만나서 해야 되는데 전속 빼고 저것끼리 했다는 거지. 왜 저것끼리 했을까? 수수료를 안 내려고 그렇게 했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배신한 거잖아. 100%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줘야 돼요. 거래가 됐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요 비용 지불 의무. 다른 말로 이제 지출 비용 지불 의무. 쓴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인데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 유효 기간 내에 이번에는 자, 전속기업이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의뢰인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데리고 왔어요. 스스로 데리고 온 사람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 불러요. 이게 그 유명한 누굽니까? 스발상놈이에요. 요 놈이 그 유명한 누구라고? 스발상놈이에요. 스발상놈이라고요. 요 놈을 누가 데려왔어요? 요 놈을 누가 데려왔어? 의뢰인이 데려왔지 스스로 안 왔다고 이놈이 왜 스스로 와요? 의뢰인이 데리고 온 놈을 스발상놈이라 그래요. 이놈을 의뢰인이 데려왔으니까 의뢰인도 50% 정도 노력 기울였습니까? 그렇네. 50% 정도 노력을 기울였다게 요놈 이 스발상놈이랑 직접 거래한 거예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잖아. 근데 기다려줘야 되는데 하도 답답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50% 정도 노력 기울였으니까 50%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쓴 비용을. 무슨 아시겠죠? 50%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자, 예를 들어 전속기업이 지금 몰래 2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80만 원을 쓴 상태에서 이 의뢰인이 스발상놈하고 거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의뢰인은 전속기업한테 얼마 주면 돼? 80만 원 주면 되겠습니까? 네, 쓴 비용이 80이니까. 자, 근데 전속기업이 120만 원을 쓴 상태에서 이 의뢰인이 스발상놈하고 거래했다. 그럼 얼마 주면 돼? 100만 원만 주면 되지. 왜? 50% 범위 내에서 쓴 비용만 준다니까. 2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50%는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 범위에서 준다고. 더 넘게 써도 100만 원 범위에서 줍니다. 50%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의고사 때 한 번씩 나오니까 정확하게 개념 알아두셔야 돼.
이 두 가지가 누구의 의무예요? 의뢰인의 의무라니까. 의뢰인. 위약금 지불 의무, 소요비용 지불 의무. 50%를 지불한다. 틀렸습니다. 되겠죠? 자, 세 번째. 정보 공개 사항. 자, 이게 암기해야 될 사항이다. 정보 공개 사항 보세요. 계약 체결부터 7일 이내에 정보항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 공개하라고 했죠.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예, 이 정보 공개 사항, 이게 암기 사항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암기가 시작되는 거지. 앞에는 물가 수준은 이제 물가 수준부터 해서 여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정보를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가 이 말이죠. 의뢰받은 중개상물에서 정보 공개 사항 어떠한 사항을 공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있죠. 자, 이거는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거를 줄이면은 특정사항 이래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중개대상물의 특정사항이라고 하면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방향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공개해야지. 두 번째, 그 중개대상물의 벽면하고 도배 상태. 벽면하고 도배 상태를 공개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그렇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같은 게 있잖아요.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설 상태 이런 것들 뭐라 부르냐면은 내 외부 시설물이라 그래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이런 것들을 입지라 그래요. 입지, 맞지? 입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걸 뭐라 하냐면 환경이라 그래요. 환경 조건. 자, 여섯 번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거를 권리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지금 제가 칠판에 적는 거 있죠. 요거를 일단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 얘기했던 환경이면은 일조, 소음, 진동. 그죠? 입지면은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기억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요런 내용들 기억하고 권리관계. 그다음 일곱 번째가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다음에 여덟 번째 거래 예정 금액. 얼마냐 이 말이죠. 거래 예정 금액. 아까 물가 수준에서 거래 예정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홉 번째가 공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9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권리관계 보면은 우리가 그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뭐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건데 만약에 그 중개대상물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의 주소, 성명 같은 인적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저당권자의 인적사항 같은 게 있잖아. 그거는 정보망에다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망에 공개하는 거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공개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주소, 성명 같은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권리관계에서 인적사항 공개 X예요.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근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니까. 그렇죠? 자, 공시지가 보세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임대차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게 생략 가능, 줄이면 생략 가능. 그러니까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그러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임대차라도? 다시 임대차라도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에? 할 수 있냐 없냐 얘기하세요. 설명하려 하지 말고 자꾸. 자,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임대차라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임대차의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하면 틀린 거예요. 공시지가를. 국어잖아, 국어. 그렇죠? 그거라니까요. 국어. 하여튼 요거 두 개를 주의합니다. 물어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외워야 돼. 이거를 일단은 암기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암기법을. 자, 세 개씩 끊어가지고 암기할 건데 서울 여러분들 특별시 알죠? 특별시 옆에 보면 특벽시라고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오늘부터 볼 거예요. 오늘부터.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공부 안 된다고 그거. 서울특별시 옆에 특벽시라고 있어요. 특벽시. 그죠? 특벽시가 있는데 이 특벽시에 가면 뭐가 많아? 벽이 많아요. 그래서 특벽시라고 하는 거예요. 벽이 많아. 그러니까 특벽시에 가는데 우리 서울특별시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구가 나오잖아요. 영등포구, 강남구 이런 구가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특벽시에는 구가 없어요. 바로 뭐가 나오냐면 마을이 나와. 마을리.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이판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판리 있죠. 이판리. 자, 이판리에 가면 아주 좋은 땅이 있다.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공금지예요. 공금지라고 이렇게 공금지. 세 개씩 끊어가지고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자, 그게 뭐예요? 전원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 사항이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세 개 끊어가지고 특벽시. 그래서 이 암기법만 좀 외워두면 이 방금 제가 동그라미 쳤던 이 단어만 딱 보면은 그 문구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벽 하면 뭐가 생각나? 벽면이 생각나겠죠? 그 다음에 시 하면은 시설물, 입 하면 입지, 환경 생각나죠? 예. 그 다음에 뭐 금 하면은 금액, 지 하면은 지가, 공시지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이런 식으로 그 암기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그걸 하고 나면 그 내용 입한리 하면은 이제 생각이 자연적으로 납니다. 공부를 계속 이제 외우고 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그죠? 수시로 뭐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할 때 이렇게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래야 돼요. 옆에 그 같이 자는 사람 있죠? 같이 자는 사람한테도 자기 전에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한번 읽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까지 정보공개 사항까지 받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유효기간에 대해서 밑줄을 한번 꺼 볼게요. 자, 163페이지에 전석중개 계약인데 거기 전석중개 계약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에 특정한 개업을 정하여 그 개업에 하나여 중개 이 말이죠. 이거는 1대1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전속개업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 전속개업의 의무 첫 번째가 전속중개 계약서 사용 이 말은 세 번째 줄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15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보존하래잖아요. 3년 동안 보존.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정보공개 의무라고 있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동그라미 기억.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디에다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라고 했고 그 밑에 줄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디귿 보니까 전석중개 계약 개업공인중개사 공개할 정보가 나와 있네. 그죠? 이 공개할 정보를 보니까 첫 번째 특정하기 위한 사항. 특정하기 위한 사항. 특이죠?
그 다음에 벽이 나와야 되는데 또 마음대로 나왔네, 그지?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벽면 도배가 이, 벽, 특벽 C, 그 다음에 C, 내부 시설물, D,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게 시설물이라 그러죠. 내외부 시설물, 시설, 그 다음에 입한리할 때 입지가 밑에 F입니까?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 권리관계 어디 있죠? B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거 주소, 성명 같은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금지 공이 어디 있습니까? C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죠. 제일 밑에 있네.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시지가 해가지고, 공시지가는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정보 공개 사항이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 그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지 의무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했죠. 그 두 번째 줄이 보세요.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그렇죠. 문서로 통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줄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 자, 이제 오른쪽에 의뢰인의 의무. 첫 번째가 이제 위약금 지불 의무인데 동그라미 기업 유효기간 내에 밑줄 껐고요. 다른 기업한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때는 100% 배신했으니까 얼마를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되겠다 그 뜻이고, 리은도 마찬가지. 유효기간 내에 전속기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했죠. 그때도 100% 배신했으니까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겠고, 디귿은 이제 소요비용 지불 의무죠.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요놈하고 직접 거래했다. 그래서 소요된 비용 50% 범위 내에서, 그렇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래 보시면 이게 됐어. 뒤로 넘어가 보세요. 유효기간도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에. 유효기간을 또 물어보는데 법에 나와 있다. 유효기간은 몇 월입니까? 3월입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겠다 이 말이죠. 법에 딱 3개월 나와 있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약정을 했다.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무를 위반하면 이제 제재가 있을 거고, 한 장을 넘겨보니까 전속중개 계약서라고 있습니까?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이 서식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15서식.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17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